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영국 양심의 무게 실화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39년 흥차 대신 임칙선은 광주에 도착한 후에 전격적으로 아편을 몰수하게 되죠. 이후 임칙선은 서양 상인들에게 아편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만 잘 지켜지면 예전처럼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어요. 이에 대다수 국가의 서양 상인들은 아편 금수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영국 측은 좀 이제 어떤 반응이냐 이거죠. 가장 아편을 많이 판 게 영국이잖아요. 사실 영국 상인들도 이쯤 되면은 그냥 지지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 상인들도 일단 각서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게 됐다는 거죠. 안 그랬다간 지금 장사도 못하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일단 각서에 서명을 하고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 상인이라고 해서 다 아편 취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편을 취급했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뭐 난리가 났겠지만, 원래 아편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은 아니 우린 원래 아편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하면서 여기에 서명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각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중국한테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영국 상인들이 각서에 서명한 것을 막아요. 그걸 못하게 막고, 결국 각서에 서명을 하지 못한 영국 상인들은 광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찰스 엘리엇은 이들을 이끌고서 일단 포르투갈령인 마카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후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사고가 터져요. 이때 영국 수병 한 명이 중국인을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다가 폭행해서 죽이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찰스 엘리엇과 영국 상인들은 마카오에서도 쫓겨나가지고 급한 대로 홍콩 섬으로 도주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엘리엇과 영국 상인들은 당시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돌섬인 홍콩 섬에 들어가서 장기 농성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물론 여기 홍콩 섬에서 농성을 한다고 해서 임칙서가 아편 금수 방침을 처리할 리는 만무하죠. 그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임칙서가 눈하나 깜짝하겠어요? 임칙서 입장에서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찰스 엘리엇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건데, 그것이 뭐였냐? 당시 또 여기서 이제 광주 무역에서 굉장히 큰 손 역할을 했던 상회가 있어요. 좀 유명한 상회인데 바로 자딘 메터스 상회였습니다. 이 자딘 메터스 상회의 대표들이 본국의 도움을 청하러 런던으로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엘리엇은 이곳 홍콩 섬에서 버티고만 있으면은, 이곳에서 존버만 하고 있으면은 영국 본토에서 조만간 지원이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군사적 지원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자 이거죠. 이게 엘리엇의 작전이었어요. 자, 1839년 8월입니다. 런던에서는 자딘 메터슨 상회의 대표들이 치열하게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다소 운이 좋게도 당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파머스턴,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영국의 외무부 장관 파머스턴은 중국 개항에 무척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외무부만 동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원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뭐 이거는 지금도 똑같죠. 당시 영국은 가장 선진적인 민주국가였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아무리 오케이를 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입법부에서 받아내지 못하면은 이거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원정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 대한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 당시 영국 의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 영국 의회의 집권 여당은 멜버른 총리가 이끄는 휘그당이었습니다. 휘그당은 부르주아 계층을 지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에 원정대를 파견한다. 이거는 휘그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죠. 그래서 휘그당은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문제는 야당인 토리당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농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니 장사치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원정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토리당은 탐탁치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시기에 영국 의회는요 휘그당과 토리당으로 서서히 와해돼서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자유당, 노동당 이런 식으로 이제 헤쳐 모여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게 휘그당 당론, 토리당 당론 요것만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자딘 메터스 상의 대표들은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하는데 휘그당이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각계격파 작전으로 가요. 그래서 각 의원들한테 휘그당이 됐든 토리당이 됐든 자기들한테 좀 이제 표를 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로비를 진행하는 굉장히 치밀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딘 메터스 상에는 몇 개월에 걸친 로비 공작과 여론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국 의회에 우호적인 세력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40년 4월 10일이 됐어요. 마침내 이제 운명의 날이 됐죠. 영국 의회에서는 중국 원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뭐 핵심 의제는 그거겠죠. 지금 감히 이 무엄하게도 중국 애들이 영국 상인들의 물건을 몰수를 하고서 저렇게 지금 추방을 해가지고 영국 상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이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파머스턴, 그리고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영웅이었던 웰링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웰링턴이 이때 나이가 뭐 거의 70세였어요. 이분이 꽤 장수했던 분인데, 참고로 웰링턴은 또 토리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휘그당이라고 해서 다 찬성하고 토리당이라고 해서 다 반대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딘 메터스 상의 대표들이 정말 영리하게 로비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토리당 출신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웰링턴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웰링턴이 막 이제 목청껏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폴레옹도 잡은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영국을 무시한 나라가 아무도 없었다. 근데 저 미개한 동양 국가가 감히 우리를 갖다 저렇게 무시를 해? 이 무시를 당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당장 가서 어떻게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또 파머스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문명 개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파머스턴의 사고방식은 좀 전형적인 제국주의자 사고방식인데 우리 위대하고 우수한 백인 문명이 저 미개하고 덜 떨어진 여타 문명들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가지고 문명 개화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니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 아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그런 이제 이념에 따라서 중국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전쟁 지지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토리당의 글래드스턴의 경우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 부당함을 또 발표하게 돼요. 이 글래드스턴도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앞으로 파머스턴과 더불어서 영국 정치권에서 정말 두고두고 나올 인물입니다. 이 글래드스턴은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도덕주의를 좀 이제 주장했던 인물 중 하나예요. 정치는 좀 이런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인물인데 글래드스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미사일고 붙여가지고 꾸며서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론은 아편 팔아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세상 천지에 마약 팔려고 전쟁하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건 정말 추악한 전쟁이고 이 전쟁을 정말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영국의 위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이건 국제사회에서 논리감이 될 것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자딘 메터스 상의 로비가 정말 잘 먹혀 들어가가지고 의회 초반 분위기는 개전론이 좀 우세했대요. 근데 글래드스턴의 이 의회 연설 이후에 분위기가 좀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맞서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측이 치열하게 격론을 벌이던 끝에 표결이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리게 되죠. 결국 찬성 271표 그리고 반대 262표로 불과 9표 차이로 중국 원정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참 운명적인 결과긴 해요. 불과 9표 차이로 이게 결판이 나버린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글래드스턴 의원이 정말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겨요. 이 원정에 반대를 던진 262표가 고작 영국의 양심의 무게란 말인가 하면서 한탄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해놓고 글래드스턴 의원도 나중에 좀 약간 묘한 행동을 하시긴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차차 이제 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국주의 시대의 정치인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머스턴처럼 그렇게 골수 제국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글래드스턴도 이면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또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영국 의회가 최종적으로 전쟁을 승인했지만 사실 영국 함대는 이미 싱가포르에 직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선발대로 뽑힌 군함 두 척은 벌써 광주 해역에서 39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동하고 있던 군함 두 척이 미리 가가지고 선수를 쳐서 대대적으로 이제 전투를 한번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천비해전이라는 거죠. 과연 이 천비해전, 영국은 꼴랑 군함 두 척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